안녕하세요, 레이캣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개봉기로서 살짝 디자인만 보여드렸던 LG 벨벳 이제 사용을 해보고, 실제로 지금 한 10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해보고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늘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뒷면 디자인은 정말 깔끔하게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컬러도 이쁘고 후면의 디자인은 정말 깔끔하게 잘 뽑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면에서 볼 때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베젤이 조금 작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U형 베젤을 사용하고 있는데 센터 홀로에서 베젤을 좀 더 줄였더라면 훨씬 더 이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뒷면의 컬러 마감, 제가 생각했을 때는 LG가 삼성이나 애플보다 오히려 컬러 마감은 더 잘 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좀 애플은, 제가 지금 아이폰 11을 쓰고 있는데 좀 캐주얼하다면 LG는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마감 자체가, 컬러 마감은 굉장히 LG는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스마트폰 기능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카메라죠. 카메라 기능에서 많이들 광고에도 보면 카메라 기능을 많이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카메라 기능, 그리고 벨벳의 ASMR 레코딩 기능 이외에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한번 보시죠. 사진을 찍으러 나왔는데 비가 내리네요. 그래서 일단 화면을 녹화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LG가 이번 벨벳 티저 광고에서 타임랩스 기능을 이렇게 강조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오토, 그러니까 60배속까지 설정해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오토로 놓고 촬영하는 게 가장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오토로 촬영한 건데, 오토로 촬영을 하면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마치 스피드 램핑 적용한 것처럼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를 반복하면서 다른 타임랩스와는 다른 느낌을 주는 타임랩스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LG 벨벳의 경우는 디지털 10배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광각, 일반 카메라, 그리고 심도 카메라가 있는데 마운 카메라가 없고, 화각을 보면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초광각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일반 화각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2배 줌 사진인데 2배 줌까지는 꽤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에 심도 카메라를 활용한 인물 사진이라고 하는데, 배경 흐림 효과, 즉 아웃포커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웃포커스 효과를 적용한 사진들입니다. 이건 영상 초반에 나왔던 저희 집 고양이입니다. 꼬리만 살짝 보였죠. 이렇게 뒷배경이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인물 사진 모드를 활용하면. 그리고 이건 스티커 사진인데, 일종의 AR 기능의 일종으로 아마 이거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스티커가 꽤 많이 있습니다. 보기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자, 제 사진은 빨리 잊어주시고, 이번에는 나이트 뷰를 한번 저조도 환경에서 사진을 촬영해 봤는데, 이건 나이트 뷰를 적용하지 않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이트 뷰를 적용한 사진인데 노이즈도 좀 있고 노출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모드 사진으로 들어가면 포커스, 화이트 밸런스, ISO,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효과를 전문가 모드에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필터 효과를 적용해서 움직여보면 사진에 노출이 가다할 경우에 ISO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주면, 노출 오버였을 때 셔터 스피드와 ISO를 조절해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화면으로 들어오면서 필터를 적용하면 화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셔터 스피드나 ISO를 바꾸면 됩니다. 자, LG 벨벳의 경우는 이번에 손떨림 보정 기능이 빠졌는데 OIS 기능이 없죠. 광학식 손떨림 기능이 없는데, 동영상을 찍을 때는 스테디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스테디캠을 켜기 전입니다. 산길을 제가 가볍게 뛰어 올라가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테디캠을 켰는데, 스테디캠을 켜게 되면 동영상은 풀 HD로만 녹화가 됩니다. 대신 떨림을 그만큼 잡아주게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떨림이 약해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SMR 기능을 볼 건데, LG 벨벳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소리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죠. ASMR 기능은 기본 ASMR 레코딩, 보이스 아웃포커스 기능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기본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이스 아웃포커스 기능을 온한 상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이스 아웃포커싱은 사람의 목소리를 좀 더 강조해주게 됩니다. 지금 LG 벨벳 키보드 마이크 설정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영상을 녹화해보고 있습니다. 저 키보드 마이크 상태에서 사람의 목소리는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나오는 영상은 보이스 아웃포커스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아까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캣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SMR 레코딩인데 고양이가 혀로 제 손을 핥는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LG 벨벳이 가진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그 기능들은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765를 사용하고 있는데 벤치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갤럭시 노트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아니고 아무래도 LG가 디자인을 많이 앞세웠죠. 디자인에 특화된 준 프리미엄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가격이 사실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전처럼 고음질 녹음 기능도 있습니다. 마이크 기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고음질 녹음 기능은 있지만 사운드 자체에 지금 늘 쿼드 DAC가 들어갔는데 이번엔 쿼드 DAC가 빠진 거는 아쉽다라고 밖에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반 카메라는 상당히 품질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카메라는 그냥 무난한 수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보면서 영상을 찍어보면서 느낀 건데 일반 카메라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고화소를 탑재했죠. 나머지 광각이나 심도 카메라는 무난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면 앞쪽에 U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는데 이게 센터홀로 해서 배자를 좀 더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